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속도 조절 브레이크, 유동성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쿠웨이트 기업의 탈모 화장품 수출,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하락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놔야겠죠? 어느 정도는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일 건 없고요. 급락이라는 표현은 무섭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쉴 자리에서 쉬는 모습이다 이런 것이 좀 순화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권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와 저가 매수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아직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연준에서 금리를 100bp 인하할 것이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BOFA에서 S&P 500을 5,4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지수가 이제 나름대로 최근 들어서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유를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시세 차익을 얻고 싶은 것들, 아니면 더 갈 것이라는 욕심, 요것들이 싸웠는데,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3월 12일 날 미국의 2월 CPI 발표한다면 이것이 증시에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자, 1월 공장제 수주제가 3.6%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권, 즉 부진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루비니죠. 유명한 경제학자 루비니가 얘기하기를 트럼프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위협을 할 것이다. 근데 때마침 새벽에 바이든 텃밭이죠. 블루일이 붕괴됐다. 그러면서 6대 경합주에서 트럼프 돌풍이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앞에서 계속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 20년 아래 감춰졌던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부실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조정 시점에서 나온 것이 미국의 10대 지방은행들이 상업용 대출 부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소프트뱅크, 실리콘밸리뱅크 이런 우려로 번질지 한번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어갈 시점에서 결국에는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그런 격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서도 통신과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방산기계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가 낙폭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라든가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강세로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시스템 반도체들 낙폭이 컸고, 특히 모바일 쪽 IT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전기 수출 섹터들이 하락 조정이 크게 나왔고요. ETF 시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우주항공 섹터와 에너지 섹터, 금 이쪽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2차 전지라든가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반도체와 함께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조정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즉 과속 시점에서는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줘야지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것, 즉 저가 매수 나서면서 3대 지수 모두 꼬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랫꼬리.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 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래서 급락 조정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 후에 조정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자,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서 낙폭이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을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2월 도쿄 근원 CPI가 2.5% 성장했어요.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긍정적인 요인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하락 요인이었고, 자, 중국은 양회에서 5% 경제 성장률 5%에 자, 이분 설정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맥쿼리에서 양회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은 달성 가능하다. 이런 모습까지 나왔고, 서비스업 PMI가 1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골드만삭스 CEO는 중국 주식은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라. 10년 동안 침체기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여기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연착륙시키는지 관건이 달려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중국은 경기 둔화,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 회복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국내 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얘기를 보였어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두 개 큰 IB 기관이 투자회사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였거든요. JP 모건에서는 미국 증시 버블이다. 이제 현금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를 나온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자, M7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정상하고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혼조 양상 보이면 낙폭이 커졌고, 그 다음에 연준의 베이직 발표, 그 다음에 2월 미국의 고용 동향 발표, 요거에 따른 관망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채예요. 우리나라 부채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부담스럽지만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PF 부실, 금감원에서는 위험할 거 아니다. 4월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행들의 부실, 특히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를 하면서 소득 대비 민간 부채가 14분기 연속 위험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둔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내수에는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제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도 900억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334원 50전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미국이나 일본은 신고가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2,700포인트 터치를 기대하는데도 그게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 외환시장에서의 이런 지표들이 먼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00포인트 돌파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코스닥에서도 705억 어제 순매도 했지만 3월 현재 1,516억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에서 지금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4,700억 매도하면 누적 7,300억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저 PBR 쪽들 현물은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 매도가 증가됐을 때,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선물 매도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12조 2,1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4% 감소했고, 코스닥은 11조 7,400억으로 약 3% 증가했거든요. 거래 대금만 본다면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튼튼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57조
1조 8,900억으로 지금 고객유택금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CMA 역시도 79조 2천억 소폭 증가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790조대 유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유동성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왔기 때문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 반도체, 배터리는 오늘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 전고체 배터리 섹터들 우리가 내일까지는 집중하자. 하지만 배터리, 반도체를 대안할 섹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물론 아래 꼬리 드러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AMD라든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가 결국에 반도체 조정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통신주, 그 다음에 은행, 신재생에너지, 오늘은 인터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도 직전 고점에 와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들, 기관들 매도하기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저 PBR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에 확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은 짧으면 총선 전까지는 이 시대가 이어질 것이고, 자, 총선 이후에도 정책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2024년도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다. 지금 저 PBR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지만 2006년, 7년 그 시점을 우리가 다시 복귀해 본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들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 PBR을 매수하는 거에서는 지수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본다면 엔비디아가 742불까지는 조정을 받았을 때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평가 맥락들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분들은 반도체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 좀 멀리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742불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와 반도체 빈자리를 제약 바이오 쪽들이 이어갈지,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지수가 조정이 보면 그동안 쏠림 현상이 되면서 중소형 개별 종목은 수폭 낙엽처럼 본질 가치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들은 조정 시점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채워나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흐름을 판단할 때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요 두 개만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준비된 행사 가장 큰 건 이거죠. 인터배터리 2024 행사예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어제부터도 전고체 배터리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야 될 거고, 드론 코리아, 모처럼만 이제 드론 관련주들 움직일지 보고, 그다음에 EV 트렌드 코리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인터배터리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전기차 부품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부품주들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한국 덴마크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 쪽에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과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종목으로는 금양을 지난주에 안내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더해서 현대모비스, 코세스 이렇게 세 종목 볼까요?
금양은 우리가 볼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4680 대비 생산성이 31% 상승한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것 때문에 급등 나왔어요. 오늘 인터 배터리에서도 이쪽 원통형, 이쪽과 전고체라든가 리튬항이라든가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쪽들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일단 금양은 이슈 됐어요. 상용화될 때까지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반등 시점에서는 매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업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죠. 23개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 주가를 28만 8천 원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24년 영업이익 증가율 21%, 25년 11%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기금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66만 주 취득이 5월 14일까지 지속되죠. 그리고 6월 3일 날 소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플랜업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인센티브들이 나온다면 현대모비스는 궁극적으로 6월 3일까지는 상승 모멘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29만 원 목표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 코세스는 저도 못 봤는데 채팅창에서 코세스를 AX 달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코세스를 볼 거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하락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세스는 바닥 확인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을게 코세스는 14,800원이면 바닥권, 지지 가격대이기 때문에 15,000원 미만 전후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2024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275%, 어닝 서프라이즈고 25년도 40%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어요. 자, 코세스가 과거에 상승했던 이유를 보면 온디바이스 시장 확대, 그 다음에 2차 전지 레이저 커팅 장비 매출 발생, 이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세스는 오늘 반도체 쪽들은 쉬어갈 수 있겠지만 배터리 섹터들의 이슈들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최초로 우리가 코세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24,900원을 목표로 제시해드렸는데 조정권을 본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24,900원에서 500원에서 21,900원은 목표가를 낮추고요. 대신에 22,000원 돌파했을 때 24,9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냐쌤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채팅창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은 어떤 쪽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배터리 섹터가 이제 키가 되겠지만 어제 우리 공개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매수하자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이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대안할 게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것들 보니까 괜찮은 게 이거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36조 황반변성 시장 대격돌이 났다. 36조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대장이 3,000당 제약, 그 다음에 올릭스, 셀트리온이에요. 다 요것들 자리 좋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본다면 3,000당 제약 대량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75,5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는데 어제 시간을 다니니까 76,800원 시작했거든요. 요거 감안해서 우리 매수하고 손절은 75,500원 이탈,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94,000원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3,000당 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94,000원, 손절 라인은 75,5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